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제도가 다음 달 1일이면 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방자치 20년, 어엿한 이 성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선 단체장으로 1995년 민선 출범부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지방자치의 산 증인죠. 김관용 경북지사를 모시고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모시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메르스가 여전히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경북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 현장은 지금 확진 환자가 3명, 예. 또 의심 환자가 11명인데 전부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초에 관리하던 사람이 536명인데 예. 지금 120명 축소되고 지금 관리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다. 네. 청정 지역이라고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은 뭐 저희들 철저하게 하고 현장에서 보건소부터 아주 바닥에서 사람을 거물망로로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없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청정 지역을 회복했지만 또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서 네, 그렇죠.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예. 또 그런 어떤 대비 상태를 철저히 해서 이것은 더 이상 그 확산이 되지 않고 예.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총동원하고 계시고 현재 상황이 이제 의심 환자가 0명이니까요. 앞으로 이 상황이 좀 유지가 됐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방자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년 어엿한 성년이라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만 부린다. 아니면 중앙 정부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 이런 쓴소리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김 지사께서 보시기에 지금 20년 동안 봐왔던 이 지방자치제도 어떤 점이 그래도 문제점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지방자치가 벌써 성년이 되었습니다. 예. 20년이라는 긴 세월이죠. 이 출발부터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 밑으로부터의 백성의 그 소리로서 이게 정해졌으면 되는데 예. 중앙정치권에서 어느 날 결정을 해서 시행하다 보니 내용 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그 자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졌는데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특히 재정, 조직, 분권, 균형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도 사실은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기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도 새로운 경쟁 전선을 구축해야 되고 예. 또 중앙과 지방 또 함께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그중에서도 재정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재정은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국세가 8, 지방이 2입니다. 예. 8대 2 비율이죠. 예. 또 실질적으로 이제 사물을 보게 되면은 예. 지방이 더 많이 지출하는 4대 6으로 이런 현상이 예. 나타납니다. 뭐 이것은 국가의 살림도 또 굉장히 이렇게 그 규모도 커지고 또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예. 재정 자율권이 좀 많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법을 좀 손을 대야 됩니다. 예. 20년 전에 입던 그런 옷을 갖고 또 새로운 결국 겨울 옷을 입고 여름을 맞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제 모두가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이 문제를 보고 또 현실에 맞게 비판도 받으면서 발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 열차를 멈춰서서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진대는 그런 기회비용으로 보고 예. 또 엄격한 그런 감시 감독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해주셔가지고요. 뭐 근본적으로는 아무튼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 분권형 경우는 불란서나 뭐 이탈리아나 일본에는 그 헌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뭐 분권형 국가다. 네.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그것이 전부 헌법상 자치가 아니고 법률에 전부 위임을 다 시켜놨습니다. 종류와 운영,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조정해서 예.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막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자율권을 다시 한번 검토. 이건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만약 개헌이 된다면은 예.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라는 것을 헌법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하위 법률이 전부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 이제 영도 고치고 어떤 경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률의 범위가 아니고 예. 그리고 명령보다도 낮은 의미에서 조례권 것도 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의 본래의 자주권의 모습이 예. 퇴색되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재정은 그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 운영에 자치 조직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표를 내 가까이서 뽑아서 네. 선거에서 결정을 하고 또 내 이사 결정을 그분들한테 맡겨서 내 살림을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비판도 하는데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서 법령에 보이는 위임을 받아 하기 때문에 예. 조례 재정권을 법률의 위치로 올려야 되고 또 조직 자체도 뭐 시도별로 국을 만든다 이런 대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네. 중앙정부의 성인을 좀 맡아야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거기서 4년 뒤에 선거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도리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런 역사도 짧고 그런 어떤 자치 환경이 우리가 성숙되지는 못했습니다. 봉건국가나 제후국가 또 막부라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밑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지불되는 겁니다. 좀 사고도 터지고 문제도 나면서 좀 예. 민주주의 좀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우면서 제도적으로 발전돼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좀 못 믿었고 어렵더라도 과감히 이양할 건 이양하고 대신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네네. 그래서 해초리를 좀 내고 또 당근을 줘서 줄건 줘서 자치 발전의 열차가 전진하도록 전선이 구축돼 갈 수 있도록 예. 도와주셔야 됩니다. 재정 그리고 또 조직 구성에 있어서의 자율성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예. 또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건 균형에 관한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 갈등의 조정을 뭐 정부하고 있고 민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약자와 강자의 문제인데 이것이 시장 논리에 하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조정할 책임이 누가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있다. 일차적으로 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지방도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조정을 제도적으로 맞춰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동서, 남북, 수도권과 지방. 지금 뭐 수도권이 지금 가장 복잡한 것이 동경과 지방이 합해서 한 32%, 또 파리 가면 20%, 런던이 20%입니다. 파리 이외에는 사막이라 하는데도 20%밖에 안 됩니다, 집중도. 우리는 50%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면은 우선은 뭐 이렇게 견뎌가지만 나중에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 불균형을 조정할 그런 판단을 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는 분위기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경쟁력을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는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설득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규제라는 것이 이제 좋은 규제이고 나쁜 규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정책 규제라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예. 균형해서 전체의 경쟁을 높이는 화합을 하는 또 법령 규제, 예. 법규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건 법령 규제가 나쁜 규제는 그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좀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하니까 전부 와대들 수도권 규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 정부 입장에서는 자원 효율적인 배분의 책임이 있다. 그 자원은 뭐냐? 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문제를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지방자치 20년을 좀 되돌아봤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기초부터 구미시장 3선, 예. 도지사 3선 한 번도 외도를 하지 않고 젊음을 전부 다 바쳤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 사령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 때로는 비가 오면 밟히기도 하고 또 하다가 또 새싹이 돋고 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 조율을 좀 할 때가 됐다. 국정의 파트너로 좀 인정해달라. 네. 또 조세 부담도 재정 부담도 이런 부분도
부담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지시를 해도 멈출 수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것도 협의를 거치자. 그 관련 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교환과 협력 체제를 협의 체제를 다시 좀 중앙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좀 힘 부족한데도 끌어내서 좀 키우고 지금 244개 자치단체 중에 126개가 이게 임금이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 좀 어우러서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죠. 또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